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7일 보궐선거가 45일 정도 남았습니다. 뭐 얼마 안 남은 거죠. 하지만 뭐 변수가 돌출할 걸 생각하면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민심이 상당히 격동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인데요.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거의 팽팽합니다. 보면 지금 이 국민의힘이 31.8%, 더불어민주당은 31.6%, 이 전국 단위의 정당 지지율입니다. 뭐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당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팽팽한 이런 정당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지역만 본다면 어떨까요? 국민의힘은 32.6%, 더불어민주당은 29.5%로 조사됐습니다. 두 당의 격차가 3.1%포인트로 국민의힘이 조금 앞선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주에는 이게 반대였습니다. 민주당이 한 1.7%포인트 정도 국민의힘을 서울 지역에서 앞선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이게 다시 또 역전이 된 겁니다. 현재 서울 민심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정당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이른바 대혼전, 대격동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3.1%포인트이지만 서울로만 한정해서 봤을 때 이것도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두 정당이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5일 정도 남은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많은 변수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재보궐선거 평균 투표율이 30%대 초반 정도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전국적인 관심이 높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 자체가 높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이번 4월 7일도 수요일입니다. 평일이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봤을 때 40% 정도 면은 뭐 괜찮은 투표율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선 1년 앞두고 치러진다. 사실상의 대선 전초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가 바로 또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사활을 걸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박원순 시장이 등장한 그때가 45.9%였거든요. 투표율이.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 45%를 전후한 40%대에서 40한 6, 7% 정도, 아무리 뭐 높다고 해도 50%를 넘기기는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40%에서 50%대 그 중간 정도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싸움은 그럼 누가 적극적인 지지층을 더 투표장으로 불러낼 수 있느냐, 이것이 결국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패를 가를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여당으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 이미지를 자꾸 이제 던져줘야 여당 지지층들이 나와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찍게 되는 거고,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지금 이제 민주당 여권을 견제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자꾸 줘서 그 지지층들이 나와서 그래 이번에 한번 혼쭐 내자, 찍어주자, 이렇게 해야 이제 투표율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40여일 동안에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이 상대방을 향한 이 공세가 상당히 그 치열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보통 이제 투표율이 아무래도 높으면 조금 야당에, 국민의힘에 좀 유리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분석이 지금 일반적이죠. 낮으면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어쨌든 현재 서울의 상황을 봤을 때 뭐 시의원이라든지 지금 109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구청장이라든지
25개 중에 24개 구청장의 정당 소속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49명 중에 42명 정도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직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월등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게 되면 아무래도 조직 세를 가진 쪽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반대로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이 정당 성향에 관계없는 이 중도층들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권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인데, 이것도 사실 그대로 작동한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당은 결국은 자신들의 지지층을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둬서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 야권에서는 이제 야권 단일 후보를 얼마나 멋있게 시너지 있게 이 파워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야권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 거의 이제 승패를 걸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뭐 변수가 많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요. 백신 접종 문제라든지 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터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검찰의 이제 수사, 여러 가지 정권 관련된 수사, 이런 쪽도 또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고, 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사건 사고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45일은 아직도 승패를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먼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팽팽한 그런 접전을 벌이고 있고, 민심의 흐름도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 관리, 메시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